제발 이딴 아무 쓸모없는 음식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설날 아침 71살 이말수는 새벽부터 빚은 손만두를 가방에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손만두집을 운영하며 동네에서 소문난 손맛을 자랑했던 그였지만 아들은 칭찬은커녕 이것을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북 임실 한 마을의 경로당에서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전국을 여행하면서 어르신들께 충격적인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들은 사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연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본 후 이 사연 속 주인공분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날이 보름 남짓 남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말수는 작은 단독주택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무릎은 하루 종일 쑤셨지만 혼자 사는 집안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에서 손만두집을 운영했던 말수는 코로나 이후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혼자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45살인 준호는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에서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한다는 말은 고마웠지만 전화 한 통에도 뭔가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괜찮다. 이 정도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쪽에 어르신 전용 레지던스도 잘 돼 있대요. 시설 좋고 식사도 잘 나온다던데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레지던스라는 말이 좋게 들리진 않았죠. 요양원을 에둘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내가 거기 왜 가냐? 아직 만두 빚을 힘도 있는데.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생각 좀 하셔야죠. 혼자 계시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준호는 은근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 등기부 등본 있으시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연금도 어디로 받으시는지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 서류와 연금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노후를 위해서요.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까요. 통화가 끝나기 전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설날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요. 이번에 좀 중요한 이야기도 나눠야 하니까요. 중요한 이야기. 말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뭘 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을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말투, 집 서류를 요구하던 목소리, 그리고 레지던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말수는 그저 기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설날 전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죠.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엔 아들과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말수는 신선한 돼지고기, 부추, 두부, 김치를 골랐습니다. 30년간 만두를 빚어온 손이었죠. 어떤 재료가 좋은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말순을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오랜만이네. 만두 만드시나? 말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설날인데 내 손으로 빚은 만두는 그래도 한 번은 먹여야지.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부엌불을 켰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른 시간이었지만 손만 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말수는 만두소를 치대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가게가 가장 잘 되던 시절,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죠. 남편은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맛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남편은 말순의 손을 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손이 돈손이야. 이 손만 있으면 어디 가서 굶진 않겠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같은 말을 했죠. 말순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릎은 쑤셨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날에 아들 입에 들어갈 음식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만두를 하나하나 빚으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설날인데 내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은 내가 해야지. 새벽 내내 만두를 빚는 동안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실버 창업, 실버 셰프 경쟁 프로그램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말수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에구, 나 같은 노인네가 뭘 하겠어. 만두를 모두 빚고 나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갈비찜, 전, 나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가방 두세 개에 나눠 담고 나니 팔이 저렸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수는 고향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기차 안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설날에도 직접 음식 싸서 아들 집 가시네요. 요즘 보기 힘든 엄마세요. 말수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뭐, 설날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손주들이 할머니 만두 맛있다고 할 거라고 말입니다.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 새것 같은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왠지 모를 정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초인종을 눌렀고 곧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지연의 말투는 예의 바른 듯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불편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하얀 서류 봉투 2개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후 준호도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죠.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연세도 있고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그래서 서울 요양 레지던스랑 미리 상담을 했어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 레지던스라니요.
준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주 상담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집 전세 계획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요양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간다 말한 적도 없는데 내 집을 왜 니들이 맘대로 계획하냐?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대출 갚고 애들 키우려면 솔직히 빠듯해요. 엄마 집 전세 놓으면 엄마도 편하게 계시고 우리도 숨 좀 돌리고요. 그리고 제발 이딴 아무 쓸모없는 음식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기왕이면 시설 좋은 데 모시는 게 효도죠.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날 아침 새벽부터 만두를 빚으며 아들을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식탁 위에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우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밥은 됐다. 너희끼리 먹어라. 말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무릎 위에 놓인 보냉 가방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한 입도 먹지 않은 만두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만두통을 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요? 혼자 사는 게 죄인가요? 나이를 먹는 게 죄인가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말수는 일어나 옛가게에서 가져온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며 추억을 꺼냈죠. 그중 두꺼운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손만두 비법 노트, 속재료 배합 비율, 반죽 시간, 고객마다 좋아하던 스타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만두 완판. 말순이 손은 진짜 재산이다. 말순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의 손은 아직 살아있다고요. 말수는 공책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적어놓은 레시피, 고객들의 이름, 그들이 좋아했던 만두의 종류들이 눈에 들어왔죠.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손으로 다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죠. 실버 온라인 창업 교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당신의 손맛을 가게로 바꿔보세요. 말수는 전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가 떠올랐죠. 망설이다가 전단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번호로 신청을 했습니다. 수업 첫날 말수는 긴장한 채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고 강사는 젊은 청년이었죠. 이름은 김도윤, 28살이었습니다. 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온라인 창업의 기초를 배워보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회원가입, 사진 올리기, 계좌 연동 같은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도윤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뭘 파실 생각이세요?
말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만두요. 손만두. 도윤이 놀랐습니다. 손만두요? 요즘 그런 거 찾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진만 잘 찍고 위생만 지키시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말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 만두 그래도 팔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할머니 손맛 찾는 사람들 많아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알려준 대로 사진을 찍고 가게 이름을 정했죠. 문 앞 손만두 말순이 손맛이었습니다. 첫 주문은 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빚어 포장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죠. 할머니, 만두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장사 되겠는데요? 말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 이웃 할머니, 도윤이 소개해준 사람들까지 말순의 만두를 찾았죠. 말순은 새벽마다 일어나 만두를 빚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맛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말순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죠. 도윤은 말순의 만두를 SNS에 올려줬습니다. 손만두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고 조금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다고, 이 손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몇 달이 흐르자 말순의 만두는 동네를 넘어 소문이 났습니다. 도윤이 올린 SNS 영상 덕분이었죠. 손만두 할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수만을 넘겼고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지연이 우연히 친구에게서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죠. 화면 속 할머니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두 장사를 하고 계셨어? 사업자 등록도 없이? 지연은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했죠. 둘은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저런 거래. 그리고 만약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이 생기면 재산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우편으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자 성년의견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재산관리 능력 부족, 온라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 말수는 서류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말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은 서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르신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위생교육도 받으셨잖아요. 제대로 증거를 모아서 대응해야 해요. 도윤은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말순을 도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매출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기부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죠. 말수는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말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정해졌고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죠. 맞은편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눈을 마주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령이시고 온라인 악성 댓글에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무능의 증거로 포장되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 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실버 창업 교실 수료증, 위생검사 합격서, 온라인 매출 내역,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 찍어간 손만두 할머니 영상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과 사업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이 진술할 차례가 왔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이 날 걱정하는 것 압니다. 근데 걱정이면 제 손에서 만두를 빼앗으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설날에 새벽부터 만두를 빚었습니다. 아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제 만두 대신 요양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제 만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제 두 다리로 서 있고 싶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했다면 설날에 계약서부터 내밀진 않았겠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계산만 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말수는 복도를 걸어 나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문 앞 손만두는 작은 공방과 협동조합 형태로 확장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일하며 손맛을 나눴죠. 수익 일부는 지역 무료 급식과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는 어느 날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이번 설날엔 우리가 내려가도 될까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설날 당일 준호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달려와 말순을 안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말순은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와 지연도 들어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두 빚자. 같이. 가족들은 부엌에 모여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만두가 그렇게 유명해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만두를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저 자신을 살렸다고요. 설날에 음식 싸서 아들 집에 갔던 그날, 식탁 위엔 충격적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두가 제 노후를 새로 써줄 줄은요. 누군가의 정성을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특히 부모의 마음만큼은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종종 만나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사연 속 주인공분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